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사활갈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죠. 엿새 연속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가운데 한 1조 2천억 이상 매수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이 기간 동안에 매도를 보인 것과는 좀 다른 그 움직임인데요. 특히 워낙 강세 분위기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는 꾸준하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펀더멘탈 그리고 미국의 또 금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지표가 최근에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글로벌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되면서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율 피해주로 일컬어졌던 그 종목군들도 최근에 그래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런 모습들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단기 자금이 아니라 장기 자금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에 연일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시장 사활갈 잡아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개장 전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이재 기자. 네,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주요 뉴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어제 우리 시장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벤트가 바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었죠. 여기에서 하나의 체결이 나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소식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중국이 무역을 할 때 달러로 수출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원화와 위안화를 직접 맞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달러 수요량이 크게 줄어들게 되죠. 때문에 지금 1,000원 선을 위협받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또 위안화가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쌓일 겁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원 위안화, 이 위안화로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방어로 작용할 수 있어서 수출주에는 조금이나마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개방시장, 금융시장이 개방된 데 있어서는 조금의 위험성도 따를 것이다. 따라서 자국 측면에서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기업들의 신용위험평가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만간 구조조정 대상이 발표될 전망인데요. 대기업으로 쳤을 때 30여 곳에 달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 원을 넘는 기업들 가운데서 신용위험평가 그 등급에 미달하는 기업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난해에는요 40여 개에 달했었는데 이보다는 조금은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가장 많았던 업종이 바로 조선과 건설, 해운 업종이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이런 기업들 가운데서 구조조정 대상이 발표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기업이 나오는지 1차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 보실 텐데요. IT 부품주 크로바 하이텍이 삼성 SDI의 납품 거래를 중단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삼성 SDI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즉 PDP 사업을 종료하게 되면서요. 여기에 크로바 하이텍이 납품했었던 PDP용 TCP 부품을 이제 납품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 지난해에 크로바 하이텍이 삼성 SDI의 거래로 올렸던 매출이 80억 원에 달했었는데요.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12%로 적지는 않은 규모였습니다. 당장 이 매출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가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주가 흐름 반드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반면에 건설주 소식은 긍정적입니다. 이 수주 신바람이 난 현대건설 소식 보실 텐데요. 어제도 추가 수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1조 원에 달하는 플랜트 공사 수주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7월 이후 나흘 동안 6조 원에 달하는 수주액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중동 지역으로는 현대건설이 처음으로 수주를 뚫게 된 것이고요. 이제 업계에서는 중동 지역 추가적으로 수주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들의 수주 모멘텀 기대할 수 있을지 또 현대건설의 주가 흐름에도 오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 소식인데요. SK텔레콤이 중국의 헬스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건강 한류를 이끌어내겠다라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중국의 선전이라는 지역에 100억 원 돈 거의 들이면서 이 헬스케어 R&D 연구개발센터 그리고 메디컬 센터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질병 예방, 치료, 원격, 건강관리를 모두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헬스케어 그리고 사물 인터넷 사업을 접목시켜서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라는 취지를 밝히게 된 것인데요. 일단은 취지가 매우 좋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또 돌파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중국 모멘텀이죠. SK텔레콤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앞으로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중국에서는요, 이 다음에 카카오톡 그리고 네이버의 라인 모두 접속이 불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적인 결함은 없다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금 안 되는 서비스가 새로 신규 가입, 친구 추가, 그리고 프로필 변경이고요. PC 버전도 막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제 카카오가 각 공시를 통해서 이 원활하지 않은 서비스로 네트워크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원인을 규명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중국의 시진핑 방한으로 인해서 이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당국에서 차단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나올 때까지 공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확인해 봤습니다.